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한국당 정유섭 원내부대표 연결해서 조혜주 위원 임명에 반발하는 한국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총괄 특보단장을 맡았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당시 상황, 또 한국당 농성에 대한 민주당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SNS에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예, 그 대선 당시 캠프 총괄 특보단장을 맡으셨는데 나는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본 적이 없고 또 특보로 임명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이게 기억이십니까? 아니면 기록으로 확인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가 하도 범람하고 가짜뉴스에 근거해서 또 정치권이 입장을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 소통에 있어서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굳이 양심선언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당시에 제가 총괄 특보단장을 하면서 5,260여 분을 특보로 우리가 추천을 했고, 네. 그래서 선대위원장 명의로 임명장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우선 특보가 되려면 네. 본인이 어떠한 분야에서 활동하겠다 하는 자기소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예. 신청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청서, 예. 그다음에 이제 추천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뭐 국회의원이랄지 예.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우리가 언론 등을 통해서 하자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네 번째로 이제 임명장을 발부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예. 이게 5천 명이 넘는 특보가 다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거의 한 90% 이상이 거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랄지, 네. 우리 지역위원장이랄지, 과거에 뭐 청와대 이런 데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정부에서 활동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그 데이터를 아니까 네. 특별히 신청 절차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금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개 한 90%의 분들이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제가 어저께 다시 그 업무를 총괄한 네. 실무 총괄 담당자한테 재차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그 서류가 다 남아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예. 그 적어도 발급 대장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부나 이런데 공기업이나 이런데 자기가 이런 데서 일하고 싶다 하면 그 경력 증명서가 발부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근거 네.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민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신청서나 뭐 추천인, 그다음에 임명장 여기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해봤을 때 이름이 없다. 이렇게 예, 없습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예,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런데 백서에 이름이 있는 거는 사실 맞습니까? 그 백서는 제가 보질 못해서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상으로 도는 걸 봤어요. 그 백서에는 특보 중에 260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개. 예. 그러면 그것도 뭐 전체 한 5% 정도인데 무슨 근거로 5%를 갖다 추려서 갔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특보는 대개 25개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임명을 했습니다. 동물복지 특보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근데 거기 백서에는 보면은 한 16개 분야만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근데 그다음에 어쨌든 이 백서가 민주당에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백서에 이름이 왜 올라가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개 우리 공명선거라고 하는 건 특보 형식으로 임명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예. 법률 구조단이랄지 공명선거 대책위랄지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특보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다수의 사람들을 갖다가 특보 활동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공유하거나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명선거는 그 틀에 집어넣을 게 굉장히 힘들죠. 근데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민주당에서 발행한 그 백서에 그분이 포함되어 있냐 하는 네. 것에 대해서는 추측컨대 예. 이 선거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상시적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임시적 조직이고 선거가 끝나면 해체가 되고 그러면 사실 그 멤버들은 다 이제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 가서 일을 하거나 또 새로운 분야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공중으로 이제 분해된 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어떤 실무 단위에서 이걸 작성할 때 기존의 자료들을 갖다가 일일이 이제 언론 보도나 뭐 공표 자료 같은 거 갖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이제 하겠습니다만 예. 제대로 된 검수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추측 말고요. 일단 의문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살펴볼 계획이 민주당에서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도 없고 예. 신청도 없고 발행이 된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게 사실관계의 핵심이죠. 네. 그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전직 선관위원하고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혹시 이 내용 보셨습니까? 예. 예, 당시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당시 조 위원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이 선관위에 있는 간부들이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그분의 녹취록을 갖다가 봤는데 네. 이런 거예요. 다 알고 있더라. 다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예. 선관위에. 다음 두 번째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분의 말에 어떤 그 신뢰성을 갖다가 우리가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래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소문이 있었다는 것, 그 근거를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누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 없이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언론이나 공당이 소문을 전하는 어떤 그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방금 진행자께서 인용하신 부분도 예. 그렇게 다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근거가 팩트에 지금 기반한 없다. 내용이 있습니까? 그 말 중에?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소문을 이채익 의원이 이제 선관위원하고 통화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내용이시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 예. 그 아마 제보하신 분이라고 하면 뭐 제보하신 분이라고 할까? 그 제보자께서 그 근거를 갖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그 사실관계를 다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기는 소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소문이 알겠습니다. 있다는 거 갖고 사실관계를 다툴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한국당 입장을 좀 들어봤거든요. 야당이 이 청문회를 하자고 했는데 청와대하고 여당이 합작해서 고의적으로 청문회를 무산시켰다. 한국당은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청문회 관련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예. 행정안전위원회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 전례가 없는 일이죠. 2월, 4월, 6월 임시국회는 과거에 국회가 그런 식으로 파행되다 보니까 국회를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2월 국회를 열어서 규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1년에 솔직히 몇 시간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감사 때 열심히 질문해봤자 200분입니다. 한 4시간이 안 됩니다. 다 도합 합쳐서. 1년에 질의응답 시간을 다 합쳐서 7, 8시간이 안 됩니다. 법안 심사 소위를 다 열어서 1년 내내 한다고 한다면 다를까? 지금 뭐 법안 심사 소위도 거의 안 열리고요. 그냥 국정감사 열리는 정도인데 국정감사 때 우리 사실 한 10일 정도, 12일 정도 의원들이 질의하고 나서 어떤 활동을 갖다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2월 국회까지 무산시킨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국회 해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국민들 저는 입장에서는 의원 세비도 예. 회의 참석에 연동해서 주는 예. 연동형 세비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민 의원님, 그러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일을 안 하는 국회가 제일 불편하긴 한데요. 제가 드린 질문은 한국당에서 그 청문회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글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후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그렇게 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거두절미하고 그쪽에서 주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뒤늦게 어제 글을 쓰면서 저를 증인으로 요청한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일찌감치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명을 했을 겁니다. 뭐 사실 당에서는 그 전후 좌우 관계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한국당은 선관위 상임위원이란 자리가 사실상 선관위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래서 더욱더 중립성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논란이 되고 공방이 되는 인물을 꼭 임명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들이 위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요. 지금 선관위 상임위원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선거의 중립성이 흔들리고 또 뭐 민주당이 20년 장기 집권을 하고 또 200석 개헌 의석을 갖다 돌파할 거다. 뭐 그런 우려들을 갖다가 자유한국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열린 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선관위원 한 명이 어떤 정당의 뭐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어떤 정당의 의석을 70석, 예. 80석을 늘려서 200석 이상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관위원 한 명이라기보다는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그러니까 제기하는 선관위 것 같은데요. 상임위원이어도 마찬가지죠. 상임위원 한 명이 예. 국회에서 의원 총선거의 결과를 바꿀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인식 능력이라고 할까요? 인지 수준. 그것은 열린 사회와 민주주의 작동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부족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위원 한 그런데 명이 어쨌든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어떤 증거로서 뭐 백서 이외에 다른 증거로서 확인된 게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특보단 5,260명은 그 이후에도 사실은 동호회랄지 동지회랄지 포럼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예. 당연히 임명이 안 됐으니까 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분의 활동의 흔적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추가적인 어떤 확실한 어떤 증거가 없이 동어 반복한 것은 예. 그런 걸 통해서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어쨌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 보이콧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무리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해서는 안 된다. 예, 어쨌든 민주당 입장 그렇고요. 어쨌든 한국당 지금 뭐 국회 보이콧 계속 하고 있고요. 뭐 릴레이 단식도 들어갔고 대규모 규탄 대회까지 어제는 뭐 야외에서 열던데 한국당 지금 뭐 조혜주 위원의 임명 처리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그 문제 하나만 갖고 풀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그분들이 경제가 어렵다, 비상등 켜야 한다 하고 얘기하는데 정말 경제 비상등 켜고 우리가 저 무인 자동차 시대로 갈아타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규제 혁신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달만 해도 우리가 추가적인 규제 혁신을 할 것도 있고요. 네. 또 우리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갖다 개정하는 부분 굉장히 예. 중요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예. 걸 갖다가 우리가 아우르고 가려면 집권 여당 입장에서 아무래도 야당을 갖다 포용하고 또 대화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지금 야당은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편에서 이제 선명성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신임 원내 대표단이 사실 당내 기반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친박에 얹혀서 어떻게 보면 당선되다 보니 사실은 선명성 경쟁을 경쟁을 어떻게 보면 재촉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대화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집권 예. 여당의 입장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아마 원내 지도부가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설이 코앞이기 때문에 멈춰선 국회 보는 국민들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의 끈은 이어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